주식도 하고 코인도 하고 미장도 하고 많이 하고 있죠. 사실 유튜브나 온라인에서는 다들 몇 억씩 벌었다고 난리들인데 이상하게 내 주변에는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저는 30대 처음으로 통장에 1억을 찍어봤는데요. 그때 벌었어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저는 무조건 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때 한 개 팔면 2,000원 정도 남았고 하루에 100개만 팔자라는 생각으로 했었는데 100개 팔면 얼마 남죠? 20만 원 남고 한 달이면은 600만 원이 남죠. 사실 이걸 더 빨리 알았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겠죠. 이런 구조와 아이템으로 빨리 돈을 벌고 종잣돈을 모아서 주식, 코인, 부동산까지 자산을 빠르게 늘려나갈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있으니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선 온라인 쇼핑몰 창업에 대해서 얘기를 간단하게 해볼게요. 요즘에 정말 소자본, 아니 거의 무자본 창업으로도 가능하고 누구나 쉽게 시간과 PC만 있다면 가능한 사업이죠. 예를 들어서 리뷰 작성 이벤트라든지 다이소 제품 판매, 쿠팡을 이용한 쿠팡 파트너스. 그 중에 저는 이제 다이소 제품 판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요즘 다이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을 직접 구매하고 사용하면서 리뷰를 쓰거나 유튜브, 인스타를 통해서 소개하고 판매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일명 파트너스 계약을 통한 사업을 정말 많이 시도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코스트코나 이런 대형마트의 물건을 구매 대행을 통해 가지고 일부 수익을 보고 판매하는 사업이 꽤나 많았었죠. 근데 아무래도 생활 밀착형 생필품들의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상품을 잘 리뷰를 해서 판매하는 게 엄청 뜨고 있어요. 사실 이런 사업 수익 모델은 구매 발생 시 수수료를 차등 적용받고 있는데 이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기본 수익은 조회수 곱하기 클릭률 곱하기 구매 전환 곱하기 평균 객단가 곱하기 수수료율, 이런 식으로 기본 공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공식을 이용해서 한 달에 내가 조회수를 어느 정도 뽑아냈었을 때 수익금이 생기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월 조회수 기준, 조회수가 5만일 때 클릭률은 5% 정도, 그러면은 구매 전환은 통상적으로 5%, 평균 객단가 2만 원 정도라고 가정을 하면은 수수료율은 3%죠.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이랬을 때 저희가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요 조회수하고 클릭률하고 계산을 해보면은 5만에 5%라고 하면은 총 2,500명이 클릭을 합니다. 이 클릭률 중에서 구매 전환율이 또 5%죠. 125명이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은 요 125명 중에서 평균 객단가가 2만 원일 때 매출은 250만 원이 되죠. 이거에 3%에 대한 총 수익금은 7만 5천 원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조회수를 5만을 하게 되면은 나의 수익금은 7만 5천 원이 되는 개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조회수를 더 높여본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지만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수익은 아까 똑같아요. 조회수가 100만일 때 아까 클릭률은 5%라고 그랬죠. 클릭 5%. 그렇게 되면 계산이 어떻게 되죠? 6만 명이 클릭을 합니다. 여기서 구매 전환으로 이어지는 것 또한 5%죠. 6만 명의 5%면은 3천 명이 구매를 합니다. 그랬을 때 객단가 2만 원 기준에 3천 명이면은 총 매출은 7,200만. 수수료는 3%. 총 나의 수익금은 얼마죠? 216만 원. 자, 그러면은 지금 요 데이터를 했었을 때 이 핵심 포인트는 뭐겠습니까? 결국은 이 조회수가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조회수가 올라갈수록 전환율이 올라가고 전환율이 올라갈수록 수익금도 올라가는 거죠. 결국은 조회수와 전환율이 핵심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쿠팡 파트너스나 이런 수수료를 일부 수익으로 갖고 오는 모델에서 좀 더 진화한다고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매출을 또는 수익금을 상승시킬 수 있을까요? 사실 쿠팡 파트너스는 재고 관리가 전혀 필요가 없는 상태, 결국 무자본, 소자본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수료, 나의 수익금 또한 현저히 낮습니다. 하지만 내가 초기에는 쿠팡 파트너스 같은 사업 모델을 통해 기본적으로 나의 팬을 형성시켜 놓고 나의 제품을 소싱을 하는 거죠. 결국에는 소싱을 하고 내가 재고 관리를 하게 되면 최초 먹었던 수수료인 3%에서 많게는 10%에서 40%까지 나의 수수료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최종 단계는 자체 브랜드 개발. 자체 브랜딩을 런칭을 하고 트래픽을 확보를 시킨 다음에 희귀 상품을 생산하는. 만약에 내가 나의 브랜드를 박은 상품을 제조하고 판매까지 이루어진다고 하면 수익 구조는 무려 10배 이상
올라갑니다. 그때부터는 단순한 수수료 사업이 아니라 트래픽 사업이 될 거고요. 고객들을 설득시켜서 신뢰가 자산인 사업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죠. 수수료는 작지만 트래픽 확장성은 어마어마해져. 결국 쿠팡 파트너스의 사업은 돈을 크게 벌기 위한 모델이 아니라 트래픽을 자산으로 만드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이소 물건이나 생활 밀착형의 가격 부담이 없고 반복 구매가 가능하고 수요층이 매우 넓은 창업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딱 생각나는 게 제가 창업으로 처음 통장에 딱 1억을 만들었을 때 제가 했던 장사가 국밥 장사였어요. 그때 생각해보면은 그냥 운이 좋았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막연하게 운이 좋았다기보다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상품을 잘 팔아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왜 창업 쪽에서도 한식, 국밥 창업에 성공할 가능성이 큰지 한번 알아볼게요. 다이소를 온라인 상품에서 판매하는 것과 국밥 창업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공통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다이소는 생활 필수품이에요. 그리고 반복 소비가 가능하죠. 그리고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자, 그러면 국밥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국밥 창업 같은 경우는 식생활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반복 소비가 가능합니다. 순대국밥, 돼지국밥, 뼈해장국 같이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 음식이 국밥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먹는 반복 소비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접근성이 높다. 주변에 국밥집들이 굉장히 많죠. 그만큼 자주 먹기 때문에 주변에 손쉽게 찾아갈 수가 있는 아이템인 거죠. 결국에는 다이소하고 국밥에 대한 공통점은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어요. 특정 취향 상품이 아니라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상품이라는 거죠. 트렌디한 음식은 한 번 먹지만 매일 먹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국밥은 다르죠. 한국인의 소울푸드고요. 해장국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혼밥도 가능하고 점심, 저녁, 술안주, 가족끼리의 외식, 그리고 계절도 타지 않아요. 이거는 유행이 아니라 생활 식사가 되어 있는 거죠. 마치 다이소 같이요. 여러분 솔직히 전날 술 많이 먹고 난 다음에 뭐 드세요? 아니면 속이 허하거나 날씨가 지금처럼 추울 때는 얼큰한 국물이 먹고 싶을 때 아니면 뭐 그냥 배고플 때는 어떤 걸 드시죠? 국밥 먹잖아요. 아니에요? 그럼 오늘 점심에 뭐 드셨어요? 국밥 먹었잖아요. 저는 국밥 먹었어요. 날마다 먹어도 질리지 않은 결국에는 반복적인 소비가 가능한 그런 아이템들이 요즘에 각광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핵심은 같습니다. 일상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격, 프라이스 곱하기 수량, 퀀티티예요. 결국에는 판매 가격 대비 많은 판매가 이루어져야 매출이 높죠. 아까 말씀드렸던 쿠팡 파트너스 같은 경우는 온라인을 상대로 제품을 팔기 때문에 가격은 정해져 있지만은 판매하는 수량은 무한대죠. 하지만 반대로 외식업 식당 같은 경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는 매장의 평수나 아니면은 테이블의 수에 따라서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수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퀀티티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회전율을 올려야 됩니다. 결국에는 내가 갖고 있는 매장 안의 좌석수를 얼마나 정해진 시간 안에 빨리 돌리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매출이 결정된다. 여기서 국밥이 가장 좋은 메뉴라는 거죠. 국밥 같은 경우에는 육수나 건더기를 미리 끓이고 준비를 해서 단시간 안에 조리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주문 후 고객한테 제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오프라인 매장의 가장 큰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밥집은 저녁에 간단한 술안주까지도 먹을 수 있는 메뉴들이 마련되어 있어 저녁 매출까지 확장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죠. 정리를 하면은 생활 속 아이템은 지속성이 강합니다. 다이소처럼 결국은 사업은 지속성의 싸움이에요. 강한 자가 오래 살아남는 게 아니고 오래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가 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 제가 전달하고 싶은 핵심적인 내용은 다이소가 강한 이유는 단순해요. 다이소는 유행을 팔지 않고 생활을 팝니다. 없어도 되는 물건이 아니라 있어야 편한 물건을 판다는 거죠. 그래서 반복 구매가 일어나고 수요가 끊이지 않아요. 그래서 온라인에서도 강한 겁니다. 이건
트렌드 사업이 아니라 생활 구조 사업이라는 거죠. 국밥도 마찬가지. 국밥은 특별한 이벤트를 갖고 있는 음식은 아니에요. 하지만 한국인의 식생활 안에 들어가 있는 음식입니다. 혼밥도 가능하고 해장할 수 있는 수요도 분명히 존재하고 사계절 내내 유행을 타지도 않고요. 빠른 회전 구조를 갖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높은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아이템이라는 겁니다. 이건 한 번 먹고 끝나는 음식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 중에 나도 장구처럼 국밥으로 통장에 1억 한번 찍어보고 싶다. 근데 어떤 국밥집을 해야 될지 난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제가 하고 있는 국밥 아이템을 알려드릴 테니 고정 댓글에 걸어둔 링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